네, 안녕하세요. 이혜란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굿TV 멘토링 코리아에서 나눌 주제는 왕홍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왕홍이란 무엇인가? 왕홍은 인플루언서, 그죠? 중국의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왕홍이라고 해요. 왕이 중국어로 그 인터넷 왕자예요. 그리고 홍이 핫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스타, 인터넷에서 핫한 사람을 왕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됐잖아요. 네, 뉴미디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뉴미디어 시대의 왕홍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그쵸, 유튜버 용어가 되게 많죠. 중국은요, 인터넷에서 중국의 SNS 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왕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왕홍이라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왕홍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비주얼 왕홍, 감성형 왕홍, 달인형 왕홍, 리더형 왕홍인데요. 비주얼 왕홍은 펑티모, 노래 잘하고 얼굴 이쁜, 그래서 외적 아름다움을 부각하여서 팬들을 유입하는 왕홍을 비주얼 왕홍이라고 합니다. 감성형 왕홍은 그럼 뭘까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팬을 유입하는 왕홍. 유튜브에 쳐보면요, 리즈치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올해 보니까 1800만 명 정도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친구인데.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팬을 유입하는 왕홍을 감성형 왕홍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왕홍이죠. 펑티모, 리즈치다. 본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팬을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는 게 본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하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했었던 거예요. 힘들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친구들을 달인형 왕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형 왕홍은 뭘까요? 마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알리바바 그룹의 창시자, 회장님, 그죠? 마윈. 중국에서는 이제는 대표든 회장님들도 다 왕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업계나 사회의 리더로서 주로 성공한 사람들도 왕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왕홍에 대해서 나눠놓은 이유는요, 19년도에 제가 한국을 처음 나왔어요. 많은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 대표님들이, 기업가들이 왕홍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왕홍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홍을 안다라고 한 사람들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어. 근데 결과는 뭐냐? 열심히 찾아서 돈도 주고 홍보비도 주고 해서 했는데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렸는데 이건 어떤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왕홍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80% 이상이요, 달인형 왕홍이 아니라 컨텐츠 왕홍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왕홍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들어와서요,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의를 한 부분이요, 왕홍도 분야별로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홍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가짐. 네. 여기 중에서 혹시 왕홍이나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부터 나는 왕홍이다, 인플루언서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부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내 미래를 바꾼다. 저는 정말 이거를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미 인플루언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왕홍이나 인플루언서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방송 도구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저 가방에 항상 셀카봉, 이게 조만한 조명, 그리고 카메라, 보조 배터리 막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핸드폰 배터리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홍이나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면 이런 기본적인 촬영 도구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디서든 기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왕홍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너 간중이냐? 음식 빨리 나왔는데 먹어야지, 뭐 이걸 찍고 있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음식이 나오면 저희 인플루언서 친구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한 2시간 잡아야 돼요. 1시간은 촬영하는 시간이에요. 음식에 절대 손 못 대요. 대면 저 질타해요. 대표님 뭐 막 나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음식이 나왔으면 음식도 이쁘게 찍어야 되고, 음식을 앞에다 두고 나도 이쁘게 찍어야 되고, 몇 컷을 찍고 인스타컷도 찍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포크로 딱 찍는 순간 큰일 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그래서 정말 이 방송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플루언서의 기본 소양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쵸? 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오해가 돼요, 여러분. 그쵸? 저는 많은 학생들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표현력. 실은 되게 어렵죠. 이제 살아온 환경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환경에 맞춰서 실은 되게 뭐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표현도 연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나는 매일매일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겠습니다 또 그냥 막 대충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라고 해보세요.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대면으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이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누군가는요, 저의 눈빛을 보고 알아요. 제 말투를 보고 알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비대면인 렌즈를 통해서 보는 나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표현을, 오늘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비대면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라이브를 한다라는 건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라이브 방송할 때요, 아침에 실은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외국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네. 중국에서는요, 그 신호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잘 건너가야 돼요. 네. 신호등 건너가다가 차가 오면 차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늦어서 방송을 늦게 킨 거야. 근데 기분이 솔직히 안 좋잖아요, 기분적으로. 내가 중국 땅에서 중국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한국 왕홍이지. 그러면 방송이, 핸드폰이 켜지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하오 막 이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말 라이브를 한다라는 거,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는 연예인만이 비대면으로 영화나 TV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브 커머스 혹은 모바일 앱 있죠. 모바일 앱을 보면은요, 플랫폼의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에서 2015년도부터 라이브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모든 라이브 플랫폼이 세로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세로로 만들어진 데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이에요. 세로로 만들어져야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소통해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화상회의할 때 엄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통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생각해서 세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생각해보세요. 영화관에 가면은 가로죠. 가로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보면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켜봐요.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컨텐츠를 보고 혼자 떠들면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영화관에서 이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세로로 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소통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의 왕홍 시대에, 인플루언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로 플랫폼에 특정화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컨텐츠. 여러분, 컨텐츠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나는 잘난 게 없어, 나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컨텐츠 할 게 없어. 이거 엄청난 팁입니다. 난 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컨텐츠 채널 보면요, 본인 얼굴 나오거나 본인의 컨텐츠로 해서 유명하고 돈 버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 주변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는 가장 쉽고 가장 자주 내가 접하는 환경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거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 공장에서 만약에 일을 해요. 연구소에서 일을 해요. 매일매일 보는 게 뭐죠? 화장품 만들어지는 거죠. 화장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거 찍어요. 팬들이 안 생길까요? 화장품 어떻게 만들어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팬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없는 컨텐츠가 내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컨텐츠를 고민해야 된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왕홍을 KOL, Key Opinion Leader,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로 KOL이라고 부르죠. 근데 옛날에는 메가급,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왕홍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메가급의 인플루언서, 큰 왕홍들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작은 왕홍, 소왕홍이라고 해요. KOC, Key Opinion Consumer라고 하거든요. 실제 본인이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왕홍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옛날에는 10만에서 50만, 100만 팔로워를 찾았다면요, 이제는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10,000명이 돼도, 1000명이 있어도, 5000명이 돼도 그 사람 찾아요. 브랜드의 결이 맞으면 그 사람들한테 광고 주고 협찬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컨텐츠, 본인의 컨셉으로 본인의 미디어 채널을 구축하라. 그게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KOL이었지만 지금은 KOC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왕홍 치면요, 네이버에 리자치 웨이야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탑 왕홍이에요. 얼마나 볼까요? 3위 신바, 76억 위안, 한화 약 1조 3,074억 원. 연간 본인이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는 매출이에요. 한 명 왕홍이 2위 리자치, 한화 약 2조 4,362억 원. 1위 하나 3조 9,435억 원. 엄청 크죠? 얼마나 시장이 큰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가들이, 브랜드사들이 중국에 있는 왕홍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웨이야나 이가기 같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왕홍들을 보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판매 수수료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판매 수수료를 기본 20에서 40% 가져가요. 되게 많이 가져가죠. 홈쇼핑 라이브 방송 하면요, 한 40~50%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작지만 그래도 1인 미디어가 혼자서 판매 수수료를 20에서 40% 가져가는 거는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방송하면 100억,
네. 네, 되게 남의 이름 같이 그죠? 배고 막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한국에 있는 그래도 대기업들이나 이제 큰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이가기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워 보면 145만 명.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한 플랫폼에 팔로워가 100만 명 넘는 거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 100만 명 넘는 왕홍을 왕홍이라고 지금은 하지 않아요. 중국은요, 지금 현재 미디어 플랫폼 얘기하면요, 180개가 넘어요. 그 180개에서 활동하는 왕홍들이 다 달라요.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팔로워 수만 보고서 그 왕홍이 어떤 컨텐츠다라고 구별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왕홍 비즈니스 생태계에 KOC 왜 중요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KOC가 키 오피니언 컨슈머죠. 실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KOC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왕홍을 꿈꾸거나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여기에서 중국어를 해서 저 중국어 할 줄 아는데요, 저 중국에서 미디어 채널 가져서 저 왕홍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열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기회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미디어 시장이 더 많이 열렸어요. 이 뉴 미디어 시대에서 결국은 본인의 채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홍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왕홍, 인플루언서,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왕홍이 인플루언서가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바라보는 내일의 나의 모습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게요, 중국은요 물건만 판매하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것들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비즈니스를 할 거야, 나는 비즈니스형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라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한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요 2019년도에 네이버 셀렉티브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빨리 시작했죠. 우리나라보다 한 5년 정도 앞서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한국도 중국처럼 비슷하게 가겠다. 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나 흐름이 비슷하게 하겠다. 인구수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가는 방향성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팔았었던 품목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화장품, 그죠? 패션, 그리고 식품 많이 팔았어요. 지금 중국에서 뭐 파는지 아세요? 자동차, 부동산, 얼마 전에는 주식까지, 그리고 정말 많은 지적재산권에 있는 많은 컨텐츠까지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는 라이브로 모든 것들을 판매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년부터 시작했지만 작년에는 패션이나 그리고 화장품, 식품이 많았는데요, 올해는요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헬스 회원권을 끊으려고 했는데 네이버 스토어팜에 회원권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회원권을 라이브 방송으로 이벤트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라이브가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됐던,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라이브가 됐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됐던, 내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됐던, 모든 것들을 라이브로 홍보하고 판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이라는 조금은 다른 사고 방식으로 조금 미디어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실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적었는데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내가에 본인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혜란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혜란이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혜란이에게 만들어 주리라. 역대상 17장 8절 말씀. 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들 정말 이 말씀이 되게 힘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랑도 지금 되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하고도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도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네,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네, 여기 남자 학생분. 네, 저는 이제 강사님께 이런 콘텐츠 사업의 아이템을 잡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아이템을 잡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야에서 잡는 것이 유리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본질은 콘텐츠의 본질은 나 자신이어야 돼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속성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콘텐츠가 지속될 수 없으면 그 콘텐츠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콘텐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중간중간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본인의 컨텐츠,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가되 중간중간 특히 초반에 시작하는 유튜버들 저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이왕이면 요즘 트렌드에 있는 것들을 조금은 공부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본인의 컨텐츠를 더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의 본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컨텐츠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 세 번째 줄. 네. 작가님께도 직업병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직업병이요. 제가 그 왕홍으로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한 3-4시간 매일매일 하던 그때는 직업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고요. 엄청 업했어요. 저 방송하면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정말 업하거든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직업병이라고 하면 오히려 아카데미나 교육 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당부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저는 솔직히 잔소리 되게 싫어하는데요. 요즘 되게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네, 잔소리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홍에 대한 직업병은 많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방송을 실제로 하고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팔았다면 지금은 이제 사업가로서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제 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직업병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여기 앞에 대표님이 황금기나 아님 그 암흑기 따로 있었나요? 네, 저의 암흑기요. 네, 암흑기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암흑기는 처음에 왕홍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갔었던 그때가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암흑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역시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암흑기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네, 암흑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